그래서 저 또한 한 3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사실 외주 자체도 실패를 했죠. 예. 근데 그러면서 아마 전국의 개발자를 한 100명은 만난 것 같습니다. 유안타증권 같은 플러그인 서비스로 고객과의 접점을 가까이 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사업하면서 느낀 점은요, 내가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고 개발자이기 때문에 불리할 거라는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쪽에 인바이트 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점들이 많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타코드엠의 안대현입니다. 오늘은요, 금융과 AI를 접목시킨 기업이죠, 알파로직의 김현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알파로직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쉬운 질문이 종목명으로 검색을 시작하게 되면요, 진단, 분석, 비교 체계로 해당 종목의 AI 리포트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줍니다. 그리고 시장 테마 매크로 분석을 통해서 시장 상황을 체계적인 정보로 제공해서 투자자의 지식 수준과 실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전문가처럼 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 명이 이제 차트 메이커라는 서비스인 거죠? 네네.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 서비스를 처음에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그 외국계 증권사 IB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계 IB에서는 자기의 그 버젯이 크다 보니까 그 버젯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 투자의 회전 속도, 그리고 투자 금액 규모가 굉장히 투자 수익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럼 결국 빠른 판단과 결정을 위해서는 어떤 정보 체계화가 필요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는 거, 그런 정보 체계를 만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생각이 아마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회사가 알파로직이 내세울 수 있는 지표가 있다거나 아니면 퍼포먼스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R&D를 4년 넘게 해오다 보니까 사실 사업화 진행한 게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1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뭔가 언론사들과의 협업에 대한 앱을 출시했고요. 그리고 시중에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같은 플러그인 서비스로 고객과의 접점을 가까이 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혁신기업으로 선정돼서 이번에 보증 지원을 받고 투자를 받을 수 있던 점이 좀 가장 최근에는 좀 기분 좋은 날들을 좀 보내고 있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알파로직을 창업하시기 전에 어떤 커리어를 좀 쌓아오셨나요? 저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언더라이팅 업무를 했었는데요. 그 심사역이면서 자산들을 매입하고 매출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금융 업무를 좀 봤었습니다. 주목할 수 있는 것만 본다, 그리고 불필요하지 않은 것들 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시스템화하고 싶다는 갈증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행부터 유통시장까지 이제 모든 투자라는 사이클에 대해서 필요한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서 좀 활용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창업의 가장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AI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산업에서 네네네.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다가 맞습니다. 그 결핍을 가지시고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야, 이거는 내가 꼭 해야겠다. 그동안에 개발에 대한 실패가 한 3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한 환경에서는 뭐 저의 케이스이긴 하지만 특별히 외주를 왜냐면 저는 IT 개발자도 출신도 아니고요. 금융에서 엔지니어로 넘어온 좀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또한 한 3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계속 그런 개발자를 내재하는데 계속 사실 외주 자체도 실패를 했죠. 예. 근데 그러면서 아마 전국의 개발자를 한 100명은 만난 것 같습니다. 전화를 돌리고 대구, 대전, 부산 다 찾아다녔고요. 그다가 지금 현재 저희 연구소장으로 계시는 그분을 만나뵈게 되면서 이제 프로토타입에서 이제 본격 엔진을 개발 시작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좀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런 부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알파로직이 지금 구현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어떠한 AI 기술들을 가져다가 조금 그 서비스 구현에 전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AI라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알고리즘이 기반이 돼서 그걸 어떻게 학습하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마켓 타이밍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한 3년에서 4년을 썼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 금융 분야에서는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많이 추적을 하는데 결국 그거를 최적화한 데이터를 쫓다 보면 시장과의 편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금융시장의 언어멀리한 현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도너츠의 모양이 변해도 그에 대한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리즘화 시켜서 접목한 게 아마 저희 차트메이커의 좀 가장 좀 우수한 알고리즘과 좀 기법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나 이런 지금 알파로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인 차트메이커가 그렇게 좀 안 좋은 악용이 되는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스러움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나 한 종목에 많은 사람들이 포커스 되지를 않기를 바라는 점에서 검색 엔진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검색 엔진 형태로 각자가 원하는 검색어를 넣어서 그 필요한 포커스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리포트를 읽어보는 거, 그렇게 된다면 아마 투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은 저희 시스템을 인해서는 아마 악용하는 사례는 굉장히 좀 적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알파로직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과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의 입장에서 보면 AI는 초개인화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근데 초개인화에 집중되는 서비스를 대중들에게 인식이 되려면요, 서비스에 대한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에 대한 수익의 증가, 그러니까 즉 정량적으로 고객에게 리워드 되는 현상들이 정확히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금융사들이나 많이 지금 핀테크 협회 로보어드바이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많이 좀 집착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회사도 서비스를 그들의 자연스러운 생각들, 그들의 검색들,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학습 데이터들을 학습시키고 그들의 초개인화에 맞춘 서비스로 좀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알파로직에게 AI란 어떠한 존재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크게 중요한 존재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그 AI는 하나의 고도화된 각 산업에서 뭔가 효율성을 증가하고 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좀 더 좀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솔루션에 좀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그들의 고충, 그리고 그들의 앞으로에 대한 발전된 모습, 사고 체계를 좀 가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지 AI 자체에 대한 기술적 기법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메타코드 M의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이 금융과 AI 업계에서 굉장히 알파로직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연구개발 기간이 저희가 한 4년을 넘게 연구개발을 해왔는데요. 물론 빠르게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시드 A, 그다음에 시리즈 A, 그리고 뭐 MAU나 DAU의 확장 이런 것도 생각하면 좋겠지만 가장 우리 회사가 근본적으로 계속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모델인지를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은 답은 열릴 거라고 보거든요. 메타코드를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뭐 창업을 하시거나 뭐 AI 엔지니어를 꿈꾸시는 분들도 가장 뭔가 기술적 프로그래밍이나 뭔가 기술적 완성도보다는 내가 이 일을 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어떤 목표에 대한 방향,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좀 하는 바람입니다.